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 종목은 G2파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야, G2파워 진짜 대박 좋은 자리에서 터졌네. 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이 노리는 종목들은 사실 좀 어느 정도 연역이 된 종목들을 하는 걸 좋아하기는 해서 사실 딱 노리지는 않는데 이런 거림들이 보통 이제 터지게 되면 이번처럼 좀 강하게 나와주죠. 특히나 오늘 5천억인가요? 네, 5천억 맞네요. 5천억 터지면서 미친 거리랑 뽑으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떤 자리들이 좋았었는지, 그리고 얘가 추가로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키포인트는 뭘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제 견해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2파워, 이름부터 파워가 들어가 있잖아요. 파워가 뭐예요? 뭔가 에너지 관련된 애들이겠죠. 그래서 G2파워는 좀 살펴보시면은 얘가 기업 계열을 좀 읽어보면 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뭐 제조 설치 사업 등을 하고 있다. 결국엔 태양광도 에너지잖아요. 근데 이게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막 얼마 전에 CS 윈드, 네. CS 윈드도 조금씩 이제 강세 보여줬던 것들을 제가 보긴 봤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테마들이 20년도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미친 랠리 막 보내줬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막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 있잖아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막 뭐 나와가지고 이때 당시 하여튼 에너지 가지고 막 탄소 중립 막 이런 것들 가면서 막 전기차 나오던 시절도 다 이 시절이죠. 엄청 유명해지던 시절도 이때 당시에 한번 엄청 부각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이 테마 패권을 좀 뺏기게 되면서 쉬어가는 단계들을 다들 거치고는 있는데 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2파워 같은 이런 종목도 저 당시엔 없었지만 이 에너지 관련된 애들 종목들은 과거에 한번 2020년도에 한번 랠리 보여주고 나서 지금 다들 쉬어가고 있다가 다시 한번 좀 터질 때가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에너지 문제야. 어쨌든 뭐 지구가 살아있는 한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겪게 될 문제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이미 뭐 탄소 중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이미 진행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미 어떤 식으로 하자 막 정책들 같은 것들도 막 나오고 얘기들 나오고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에너지 관련된 테마는 뭐 계속해서 길게 갈 수 있는 뭐 모멘텀을 가진 테마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슬슬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에너지 관련된 애들도 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테마적인 부분들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접근을 하시면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신재생주 다시 폭풍제주 뭐 이런 것들 벌써 이 뉴스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네요. 뭐 G2파워 뭐 최근에 3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력 원자력 폴란드 제3호 원전을 짓는다라고 하면서 또 원전용 전력성대 필수 인증을 부각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또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엄청 한 번에 큰 대이슈라기보다는 에너지 관련된 애들은 사실 이게 시기 따라 가지고 한 번씩 뭉태기로 잘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개별적인 이런 이슈들도 뭐 중요하지만 이런 거보다는 그냥 테마적 부분으로 최근에 이 에너지 관련된 애들 풍력 에너지 뭐 태양광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파워 들어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잘 움직이겠구나 다 같이 움직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흐름들을 읽어 나가시면은 이슈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재무 같은 경우는 뭐 좋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다뤘던 건 같은데 재무가 그냥 깔끔한 편이에요. 깔끔한 편이고 보면은 지금 별도로 봐도 예, 별도로 보더라도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증가 추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이 이제 최근에 22년도에 조금 덜 나왔다라는 점이 조금 흠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적자를 낸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뭐 이런 해도 있는 거다 정도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정도라고 이 정도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부분도 어차피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은 거의 같이 가니까 비슷비슷할 거고 뭐 부채 비율이 그래도 뭐 에너지 관련된 부채 비율은 엉망인 경우들도 많은데 부채 비율도 적네요. 부채 비율도 적고 당연히 뭐 자본야식 이런 건 있지가 않고 재무적으로 그냥 깔끔합니다. 뭐 더 볼 것도 없네요. 재무적으로는 깔끔하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은 없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좀 들어가가지고 살펴보면은 자리 자체는 참 좋기는 했네요. 근데 진짜 자리는 참 좋은 그 자리였고 노렸다면 여기서 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뭐 물론 지나가고 나서 뭐 말이야 누가 못하냐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로 제가 노렸다면 여기서 노렸을 거예요.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G2파워는 저도 쓰는 검색식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뜨지는 않아서 보지는 못했고요. 플러스 이미 어제 영상에서도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어제 현대무역스 찍으면서 했어. 이게 제 포트폴리오에는 이미 제가 원하는 개수까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딱 개수를 안 정해 놓으면은 한도 끝도 없이 보다 보면 사고 싶어지는 욕구가 너무 커져서 뭐 제가 자금이 무한대로 있다면 근데 무한대로 있다면 주식을 안 했겠죠. 그냥 무한대 있는 거 쓰면서 재밌게 놀겠지. 뭐 어찌 되었든 뭐 자금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더 잘게 쪼갤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담았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봤어도 못 담았다. 그렇지만 노렸다라고 하면 타점은 여기서 노렸을 것 같습니다. 요 자리에서 이게 삼각수렴형 돌파가 싹 나와주고 바로 안 가는 상태에서 딱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자리들이 좋거든요. 딱 봐도 지금 밀리면 안 되는 자리 보이죠? 두 눈에 여기서 이미 두 번이나 딱 쳐주고 반등 나와주면서 여기 살짝 돌파가 나오려고 할 때 이런 데서 잡으면 손절 엄청 짧고 먹을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커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서 좀 노리지 않았을까라고 우선은 지나가긴 했지만 뭐 생각은 해요. 그래서 뭐 참고만 좀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자리들이 되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약간 지금 이제 삼각수렴 말고 옆으로 가는 행보 형태로 보더라도 여기서 지금 열심히 뭔가 꾹꾹 눌러 담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찍었었던 조일알미늄이랑 거의 똑같은 차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싫어하거든요. 이 구간을. 왜냐면 기다리는 게 기니까 그게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그래요. 이게 진짜 기다림은 원래 길고 올라가면 짧아요. 올라가는 건 며칠이면 됩니다. 며칠이면 되는데 기다리는 건 막 1년씩 써야 되죠. 막 이런 식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행보 구간이 좀 진행된 상태에서부터는 이런 데서부터 관심 있게 보는 거고 여기서부터 언제 터질지는 솔직하게 말해서 순전히 운입니다. 그 안에서 맞출 수는 없지만 내가 포트폴리오를 좀 몇 개를 나눠가지고 요 한 근처까지 왔다 어느 정도 행보구간 진행됐다 싶은 것들만 몇 개 골라가지고 뭐 어떤 건 먼저 개중에 올라갈 거고 어떤 거는 또 개중에 그냥 빠지면서 손절이 나오겠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만 터져도 이런 것들은 크게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터져나가는 자리 직전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몇 개 약간 농사한다 생각하고 심어놔놓고 터지면 그거 잽싸리 챙기면서 뭐 리스크 발생한 종목 같이 잘라주고 또 이렇게 돌리면은 사실 막 엄청 조급할 필요도 없고 몰빵을 치니까 항상 문제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찌되었든 뭐 약간 잡소리가 길어지고 있는데 요 정도 길이로 행보가 나온 애들 중에서 진입 타점을 노리려고 하면은 시기적으로는 좀 단축시킬 수 있고 자리도 안정적인 자리들 막 그렇게 겁나지 않는 자리잖아요. 이게 쏘고 나면 여기서 어떻게 들어갈 건데 마이너스 30% 감당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데는 들어가기 쉽지 않고 보통 이런 데서가 들어가기가 좋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시가 조일알미늄 한번 보여드리고는 갈게요. 조일알미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런 그림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행보치면서 길어지잖아요. 이게 뭔가 길어진 구간에서부터 물론 내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뭐 물론 당연히 손절은 쳤어야 되겠지만 그냥 우선은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 들어갔다가 뭐 재수가 안 좋게도 딱 이런 데 걸려서 더 늘어진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한 5개의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하면 뭐 5개 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빨리빨리 올라가는 거 빨리 이제 먹어주면서 길어질 것 같은 것도 하나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2개의 씨앗 뿌려주고 이렇게 했을 때가 좋은 거고 그런 씨앗들의 약간 그런 씨앗들의 기미가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충분히 진행된 과정 속에서 아직 돌파가 안 나온 애들이 좋은 거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 돌파 나오면 슈팅은 잘 나오긴 하지만 리스크가 좀 크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거 좀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G2 파워는 최근에 좋았다. 근데 이제 터졌고 이번에 나온 게 지금 5천억인가요? 5천억 맞죠? 100만이죠.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5천억이네. 오늘 하루 동안 5천억 터졌어요. 물론 더 갈 자리 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이고 이렇게까지 힘을 열심히 모아놨는데 이 모아놨던 힘이 단순히 여기서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이 모아놨던 걸 분출을 시키면서 추가적으로 저는 더 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오늘 5천억 정도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 이 정도 나오면은 힘을 너무 많이 썼다라는 얘기고 매도세도 생각보다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매도세가 없었으면 거래량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우선 최고치 거래량이에요. G2 파워 상장하고 나서 보통 최고치 거래량이 이런 자리들에서 나오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신호고 더군다나 무상증자 했던 흔적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상증자가 단기적으로 뭐 랠리 보여주고 나서 원상태를 복구를 시켜놓기는 하지만 이게 무상증자를 택할 때는 보통 재무 상태가 좋거나 장기적으로 뭔가 좋은 게 있었을 때 보통은 이 택하게 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호재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했었던 이력들도 있고 힘도 잘 모아놨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터지고 있는 자리들에서 5천억이 몰렸었다라는 점을 미루어서 봤었을 때 저는 결국엔 장기적으로는 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도달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힘을 많이 쓴 건 확실하죠.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었을 땐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30개 하던 사람이 300개 하고 나면은 약간 예시가 정확해요. 이게 팔굽혀펴기 30개 할 수 있는 사람이 300개를 하고 나면 그날 어떻게 돼요? 다음날 한 일주일 동안 팔 못 쓰죠. 아프니까. 근데 그 사람이 300개를 하고 나면 근육이 더 튼튼해져 있죠. 그러면 더 멋진 사람이 돼 있잖아요. 막 외적으로 보기에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걸 이겨내고 나면은 더 멋지고 더 발전돼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당장 며칠은 무리를 했기 때문에 쉬었다 가는 구간들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약간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 좀 많이 나왔으니까 뭐 우선은 수익이 어느 정도 지금 30% 정도 나 있을 테니까 뭐 챙기실 수 있었던 분들이 이미 챙겼겠죠. 약간 눌림이 나오더라도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한 요 정도 절반 정도까지 한번 하락 나왔다가 다시 자리 잡고 반등 좀 나와주면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 치면서 랠리를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약간 눌림목 나왔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 요런 데는 진입 타점 살짝 봐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여기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눌렀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까지 봐야 돼요. 보고 나서 하는 건 상관없고 어쨌든 나왔다 가더라도 이상한 파동 전혀 아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최근에 어쨌든 이 정도 파동 만들었죠. 옆으로 봤었을 때는 이 정도 파동을 만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 거죠. 이 정도 파동만큼은 우선 올라간다. 그래서 16,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가능성 15,000원, 16,000원까지는 그 다음 구간으로 충분히 가능성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다음 목적지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요 정도 라인을 좀 잡고 보면은 조금 더 이 뭐랄까 어느 정도 이제 목표치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요 정도 목표치라면 이제 찍고 한번 여기서 근처에서 한번 좀 찍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요 정도에서 또 분할로 대처를 좀 해야겠다. 익절 타이밍 잡아보야겠다라고 이제 목적을 좀 세워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뭐 어찌되었든 저는 첫 번째 익절 라인 절반 털 때는 사실 그런 거 상관없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권 확보되면 그냥 정리를 좀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들도 나쁘지는 않으니까 뭐 괜히 어설프게 풀 비중으로 다 가져가다가 막 심리적으로 뒤흔들리실 것 같으면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분들은 그냥 조금 챙겨놓고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결국에는 자기 본전은 이제 스탑로스 거셔야 되고요. 다 밑에 계시겠죠. 다 밑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스탑로스 자기 본전 걸어 두시고 본전 이탈 안 하는 선에서만 보시되 지금 분할 대처 해주시는 건 좀 괜찮고 눌렀다 가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가게 되면은 한 16,000원, 17,000원 뭐 이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다음으로 열릴 수 있으니까 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지투파워나 대처를 해나가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